안녕하세요. 고고TV 여명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강천석 칼럼이 있어요. 조선일보의 논설 주간인데요. 강천석. 제가 그 칼럼을 좋아하는 게 두 명이 있어요. 조선일보의 강천석 칼럼하고 그 다음에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인데요. 전국을 찌릅니다. 그 논조가. 강천석이가 한국 대통령, 한국 국민이란 칼럼을 썼습니다. 이게 언제 방송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요새 의주에서 사건, 울산 관건 부정선거 사건, 그 다음에 좌파 독재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참 좋은 문장이다 해가지고 일단 녹화는 해놓고 언제 방송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점은 이러한 겁니다. 강천석 칼럼이 권력을 더 잡겠다고 현금을 뿌려서 국민을 타락하도록 사육하는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을 말하죠. 나라 망해갈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국민은 역사의 죄인이 된다 하는 게 요점인데요.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양계초를 끌어들이면 되죠. 양계초. 양차오라고도 하죠. 양치차오, 양차오. 우리가 고등학교 때 국사책을 갖다가 공부를 하면서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한번 들어본 이름이죠. 양계초, 무술정변을 주도하고 무술정변에서 변법 자강운동이라는 게 있지. 자강운동, 그죠? 양무운동이 실패하자가 들고 나와서 이게 계획을 하자는 소리입니다. 중국 계획을 하자는 소리였는데 이 무술정변이 박은식이나 신채호한테 영향을 미치죠. 박은식이나 신채호도 양계초의 영향을 받았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박은식이나 신채호가 우리나라의 선각자, 개혁자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양계초에 대해서도 저는 깊이 들어가서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양계초라는 사람이 무술정변을 일으키는데 추동을 하고 서태후를 갖다가 물리치려고 그러죠. 그죠? 서태후는 다 아시죠. 근데 서태후가 반격을 해가지고 무술정변이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나와서 원세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원세계가 부활하는데 원세계를 또 반대를 하죠. 그리고 양계초는 말년에 1920년대까지 아마 살았을 거예요. 양계초가 중국에 막스주의가 막 들어오니까 그것도 반대하다가 이제 막스주의가 들어오면 중국이 큰일 난다 하다가 이제 사망을 한 사람인데요. 이 강천석이가 양계초에 대해서 이제 끌어들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건 읽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해석을 자꾸 붙이면은 좀 난잡하게 됩니다. 말 자체가. 양계초는 19세기 말에서 20초 망국의 과정, 중국 망국의 과정을 조선과 일본 관계에 대해 많은 책과 논설을 쓴 중국의 혁명가 사상가다.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저술한 상위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인 박은식과 역사가 신채호에게 영향을 깊게 받았다. 양계초는 조선이 걷는 길을 따라가면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중국인들에게 가르쳐 분발을 촉구하고 했다. 조선은 1910년에 망하죠. 그 전에 1905년 을사늑약 때문에 망하고, 그죠? 그럼 양계초는 말년에 조선을 보고 조선같이 하면은 중국도 망한다 했죠. 중국은 거의 반식민 상태였고 우리는 완전 식민지 상태였죠. 양계초가 조선을 중국의 속방으로 여겼던 양계초는 조선 지배권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걸 보고 큰 상실감을 느꼈다. 그래서 1907년 10월 7일 날 한국 황제, 한국 국민이란 글을 발표했다. 그 당시에 우리는 대한제국이라고 국호를 가졌죠. 고종이. 한국이 완전히 망했다로 시작되는 글에서 온 세상은 일본인들이 한국을 망하게 했다고 한다. 그러나 어찌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한국은 한국 황제가 망하게 한 것이요 한국 인민이 망하게 한 것이다 라고 했다. 그는 이어서 한국 황제와 꼭 닮은 황제, 한국 인민과 꼭 닮은 인민이 있는 나라는 그 말로가 한국과 다를 수 없다. 그런 뜻에서 한국 황제와 한국 인민은 중국의 거울이자 스승이라 하고 썼죠. 고종의 무능을 지탄하는 비판을 굳이 옮길 필요가 없을 듯하다. 한국 비판 언론의 대통령 비판과 대동소이하다. 이 강천석의 말입니다. 그러나 국민에게 물어야 할 망국의 책임 부분은 거북해도 들어야 한다. 한국 인민은 미천한
관직이라도 얻으면 더없는 영광으로 여기고 관직을 얻었다 하면 사당을 끌어들여 이익을 서로 주고받고 나라를 잇는다. 그러니 정권과 한패가 된 사람을 제외한 일반 국민은 국사가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일로 생각한다. 강춘석의 말이었어요. 양계초의 말대로 100년 전 조선의 망국은 중국인들에게 반면교사구시를 했다. 절대로 조선처럼 되지는 말자고 고군분투했던 일본 중국인이 있었기에 중국은 반식민주로나마 그나마 명주를 보존했을지도 모른다. 한국이 중국의 반면교사가 아니라 진짜 스승이었던 역사의 짧은 토막이 있었다. 덩사오평을 말하는 겁니다. 1980년대 덩사오평은 리콴유, 이광요 싱가포르 총리를 만나면 한국 경제를 배우고 싶다. 덩사오평은 어떻게 남에게 배우고 자기를 수정할 수 있을까? 덩사오평은 1984년 당 고위회의에서 나는 경제 분야 문외한이다. 나는 경제 분야 문외한이다. 내가 경제를 개방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방법을 모른다. 전문가들이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다. 덩사오평은 자기가 모르는 분야는 모른다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전문가들의 합리적 견해를 존중했기에 마오쩌둥의 과오를 피해갈 수 있었다. 덩사오평은 타이완과의 평화경제로 단숨에 일본과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는 헛꿈을 꾸지 않았다. 중국 통일 문제는 앞으로 100년을 두고 풀어야 할 문제라며 호흡을 길게 잡고 강철과 에너지 분야에서 7년의 영국을 15년 만에 미국을 능가하겠다는 마오쩌둥의 과대망상으로 시작된 대약전 운동은 2천만 명의 생목숨을 앗아갔다. 이게 뭐예요? 지금 문재인을 비판하는 거죠. 그죠? 통일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봐야지. 통일한다고 지금 별 지랄을 다 하고 있는데 되지도 않아요. 응? 동북아 3국, 타이완을 포함한 4국, 아시아의 4룡이라 그랬죠. 그 가운데 한국만 남미 국가의 길을 걷는 유일한 나라다. 정권은 현금을 뿌리며 국민을 베네수엘라 방식으로 사육하고 있다. 권력을 도굴에 잡겠다고 양계초가 100년 전 지적했듯이 국민을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인민으로 퇴보시키는 것이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인민으로 퇴보시키는 것이 문재인이다. 동북아 역사 법칙의 하나는 국가 지도자가 혁명이라는 단어를 들먹이는 횟수가 잦을수록 국민이 가난해진다는 것이다. 과거 혁명을 들먹인 나라가 중에서 제일 많이 혁명을 들먹인 나라는 과거 1위는 중국이었는데 지금은 한국이 1위다. 촛불 혁명, 우리는 반대세력에서 문재인을 쫓아내는 광화문 혁명, 이걸 말하는 거죠. 중국 경제금융 전문가들이 만드는 경제정보체를 쿵우차이징은 한국의 내부 분탕질로 주고 간다 하는 제목으로 경제 민수주의라는 파퓰리즘을 말하는 거예요. 경제 파퓰리즘이 황폐화시킨 한국 경제 모습을 현장 중계한다. 나라의 안보, 경제정책은 도끼로 재발등을 찍고 경제, 교육, 복지정책은 제살뜯기 방향으로 몰고 온 대한민국 선장실이 물에 잠기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 물에 잠기고 몰락가정이라 그러죠. 배는 바닥부터 나라는 꼭대기부터 샌다는 법칙은 이번에도 어김이 없다. 항로를 벗어나 다른 길로 배를 모으는 것이 선장의 운전 미숙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은 오판이었다. 배표를 팔 때 승객에게 행선지를 쏘긴 것이다. 세월호 그때처럼 선내 방송은 꺼져 있지만 뭔가를 해야 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역사의 죄인이라는 소리가 승객들 귓가에 윙윙거리고 있다. 이게 강천석이가 대한민국 망해가는 한국하고 쓴 칼럼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나라가 망하는데 위정자 한 명을 탓할 수는 없다. 현재로 비교하면 문재인이가 나라를 망하고 있는데 문재인이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책임은 국민한테 있다. 혁명이란 소리를 그렇게 서초동에서 울리고 광화문에서 울려도 국민은 뭣도 모르고 문재인이가 나눠주는 파퓰리즘으로 현금으로 사육당하고 있다. 이걸 가만히 둘 것인가? 나라가 망하는 책임은 위정자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나라가 망하는 책임은 우리 국민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게 강천석의 칼럼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 현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일반 국민, 즉 아주 고소득층은 제외하고 그 밑에 사람들은 정부 돈을 다 받습니다. 물론 저는 한 푼도 안 받아요. 못 받아요.
집 하나 있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국민들한테 청년한테 돈을 나눠주고 노인들한테 돈을 나눠주면서 국민을 사육시키고 있는데 국민은 뭣도 모르고 문재인이가 외교를 잘한다. 교육도 뭐 잘한다. 경제는 문재인이가 자자천하고 있다. 그러면도 국민들이 비판은 없고 국민들은 뭣도 모르고 사육당하면서 끌려 들어가고 있다. 베네수엘라 향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게 좌파, 파퓰리즘, 이 전체주의자라죠. 얘는 전체주의자예요. 공산주의자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그런데 결국은 국민들이 그 푼돈을 받다가 말이죠.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국가한테 더 요구를 하게 될 것이고 국민들은 더 국민들을 갖다가 사육하면서 더 세금을 뜯어낼 것이고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을 우리가 한 달에 80만 원, 100만 원만 받아도 거기서 세금이 나가고 그렇죠? 그걸 갖다가 우리 의료보험료 내어도 뭐도 내야 되고 사육당하고 있는 걸 자체를 모르고 나라한테 돈도 주세요, 돈도 주세요 하다가 재정은 파탄나고 국가나 망하고 그 망하는 국가가 어디로 간다? 지금은 뭐 일본과 세계 열강에 미국이 바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민지화 될 일은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는가? 동부권, 그리스, 이탈리아, 유럽권도 아니야. 유럽에 막아난 픽스 그런 것도 아니야. 베네수엘라 행을 타고 있다. 지금 지식인들이 칼럼이 이런 식으로 쓸 적엔 이건 끝났다고 봐야 돼요. 이 정권은. 근데 국민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는데 저쪽 편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좌파들은.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곧 대한민국에는 쟤네들이 촛불을 혁명을 이라고 언필칭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혁명을 시도해야 된다. 국민의 저항권을 발동해야 된다는 시기가 곧 오고 있다. 생각하는 게 고고TV 여명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